네, 2부 마지막을 장식할 순서입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PRB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시장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차장님. 얼마 남지 않고요. 이제 슬슬 그 단풍이 물들고 있는데. 10월이 웬 말이에요?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뭐 10월까지 8, 9, 10 대체로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11, 12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주말엔 안 노르거든요. 계속 공부해요, 저도. 네. 근데 여러분들께 언제쯤이면 제가 즐겁고 좀 이렇게 설레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걸 되게 바라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좀 무시해도 될 만한 것들이 생기고 이젠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되게 난전이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불확실성이 막 터져나와가지고 여기에 휩쓸렸다 저기에 휩쓸렸다 하는데 이제는 좀 전선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심플해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내 포트 그리고 내 계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슬슬 드실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성우 차장님에게 직접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요. 02000-4822, 02000-482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살얼음 위에 썰매 타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그 헝다가 전격적으로 일단 미지급 이자를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래도 얼음이 깨지거나 녹지는 않고 이 상태로 일단 좀 흘러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시장은 살얼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얼음 위에서 썰매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썰매를 좀 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불안하잖아요. 저 얼음이 저게 멀쩡해야 될 텐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반어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살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는 게 불안하시다면 썰매를 안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식을 들고 계시고 거기에 얽매여 계시니까 하루하루 시장에 계속 일희일비 하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이게 한번 발을 들이면 생각만큼 이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곳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뭐 주식해가지고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승산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 난 좀 신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의 어떤 내공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적돼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매일 시장을 안 보고 그리고 매매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맘에 분들이에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제 철학의 일부가 사실 그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어느 어떤 사이클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사이클에서 한 번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시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확 줄이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실 여러분들과는 좀 많이 좀 다른 쪽에서의 사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살얼음이라는 곳에서 썰매를 열심히 타고 재미는 있죠, 썰매놀이가. 그런데 이 썰매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놀이가 끝날 때까지 얼음이 괜찮으면 다행인데 이제 항상 그 얼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중국의 헝다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일단 제가 헝다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보고 가자고 했는데 일단은 미지급 이자가 전격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 약 4% 이건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뭐 망가진 차트여가지고 뭐 좁혀도 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4% 정도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끝난 게죠. 헝다시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급환불을 한번 끈 거고요. 또 줄줄이 이제 그 이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이자 지급 일정이 계속 줄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한 560억 정도를 또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1일 이제 11월 11일이니까 우리 막 이렇게 그 길쭉한 초코 과자 막 주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날에 빼빼로 데이 이 날에 지금 이제 1,700억,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지급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액수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그러니까 헝다 이슈는 이제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헝다는 적어도 디폴트가 아니라면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이제 그냥
이 크게 그냥 신경 안 쓰는 이슈다. 왜냐하면 헝다의 이자 지급 기간이 다가왔다고 해서 시장이 그 우려로 빠지지 않았고요. 정작 헝다가 이자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물론 잠깐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시장을 돌려세워준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헝다는 그냥 개별 이슈로 저렇게 제가 밑에 자막으로 깔아드린 저 일정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 즈음에만 잠시 그냥 조심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일정은 뭐 줄줄이 예, 줄줄이 있으니까 하죠. 일단 그래서 제가 당장에 있을 29일과 11월 11일까지는 제가 일단 넣어드린 거고요. 그건 또 이제 다음 달 돼가지고 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제 일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저 아니어도 뭐 그건 아마 방송에서도 또 해드릴 거고 이런 정도인데 일단 헝다는 뭐 완전히 무시할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디폴트만 아니라면은 그냥 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제한적인 이슈 정도로 그냥 흘러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확인이 이제 된 거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헝다 이슈가 이러다 보니까 살오름이 유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서 역시 좀 이제 게릴라전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됐겠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이 이제 서기 시작한 거고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탄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등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3천을 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최근에 이제 한 3일 정도의 시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분명히 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외국인이 선물을 사주고 금융투자가 이제 현물을 사주는 이 패턴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물음표가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러다 선물이 매도로 돌변한다든지 뭐 금융투자가 뭐 갑자기 이제 매수하다가 이제 매도로 이제 돌변한다면은 이제 지수의 하락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급 상황이다. 이런 정도를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뭔가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돼요. 이럴 때. 지금 뭐 테슬라는 다시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막 이제 미국의 뭐 S&P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데 우리 시장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그 이제 원흉으로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10월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약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수익률조차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냐 이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21선 요게 추세선이잖아요. 요게 완전히 밑으로 이제 고꾸라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주가 위치가 또 21선 근처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락에 지금 보세요. 이동평균선들의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죠. 이걸 이격도가 이제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요 7만 원 전후에서 계속 이렇게 기고 있게 되면 요 이격도 조정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대입해 보면 지수도 탄력 있게 당장에 올라가기 쉽지 않겠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든 이 이격도를 최대한 줄여주려면 21선에 빨리 갖다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7만 뭐 400원, 7만 200원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좀 땡겨주는 작용이 일단 나와줘야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지수 게임이 가능하냐 마냐 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헝다는 일단 급한 부분은 껐지만 그렇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닌 게 지난주 금요일에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만 하더라도 S&P 사상 최고가라고 환호를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 버렸잖아요. 파월 의장이 결국엔 테이퍼링을 이제 실시하겠다고 이제 거의 못을 박는 듯한 멘트,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큰 제목은 인플레이션과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쪽이었고 나머지 뭐 헝다나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잦아들었죠. 뭐 미중 뭐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헝다나 뭐 미중 뭐 이런 갈등 이런 거 개별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개별 이슈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쪽에서의 전투, 이쪽에서 전투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니까 이제는 병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결국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쪽으로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의 가장 큰 끝판왕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진정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크게 가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난세 영역으로 만약에 해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수가 지금보다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나요? 되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그래서
대전제인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요 정도에 우리가 일단은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방향성은 이제 가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뭐 요런 정도로 일단 게릴라전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요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뭐 일부 종목들의 게릴라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굵직굵직한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우직하게 들고 가도 되냐고.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대답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좀 있어서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LG화학을 한번 볼게요. LG화학이 아무튼 뭐 이 작년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드린 종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이전만큼의 이제 탄력은 분명히 안 나요.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객장에 찾아오신 노 부부님께서 계셔요. 근데 그분의 이제 제가 일화를 제가 여기 대입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이야 정말 LG화학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지금이야 이렇죠. 근데 여기 이제 201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58만 4천 원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 구간에서 LG화학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 LG화학이 자기 가격으로 돌아온 시점이 언제였냐면 뭐 요때 이제 2017년 요때 이제 잠깐 있었지만 대체로 지금에야 비로소 이제 이거 코스피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어쩐지 LG화학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예. 자, LG화학이에요. 자, LG화학의 최고점이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전으로 돌아온 게 바로 불과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우직하게 10년을 그냥 계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LG화학이요 20만 원을 깨지니까 병원에 가셨대요. 더 이상 이제 이 화병이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런 어떤 시장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기쁨을 준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기간에 대한 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니까 정말 뭐 LG화학이 정말 이렇게 빠진다, 뭐 대형주가 이렇게 뭐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차하다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질문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본다면 보세요. 이게 코스피 대형주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추세를 좀 못 살려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좀 더 키워드릴게요. 키워드리면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형주도 한번 볼게요. 자, 중형주도 보게 되면 자, 대형주보단 좀 낫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추세 돌파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어떤 이제 시장 반등에서 역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차트고요. 자, 소형주는 아직은 21선을 지탱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결국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효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들 녀석들도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좀 탄력은 떨어지고 있는.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는 추세는 좋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의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들이댈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종목의 범위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압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지금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시장의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논리보다는 개별 테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에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인데 저도 어쨌건 게릴라전을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골라오려고는 하는데 저 역시도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이 좀 준비되면 가지고 올 것이고요. 일단 다만 중요한 것은요. 개별 테마주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시세의 연속성은 잘 안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못다한 얘기는 또 내일 나눠야 될 것 같고 포트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저희가 리뷰 내일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포트 상담은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